안녕하세요, 이따입니다. 오늘은 암에 대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통계청의 2019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8년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순이라고 합니다. 이 암에 대한 발병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1900년대에 비해서 거의 2배가량 늘어난 추세이고, 그의 원인으로는 늘어난 수명도 있겠지만 뭔가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암은 생체 조직 안에서 세포가 무제한으로 증식하여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병이라고 사전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세포가 원래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그러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암세포는 그러한 사이클이 고장나서 계속해서 번식하게 되는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할 때 세포가 계속해서 증식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장이 끝난 후에도 세포가 계속 죽고 생성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세포가 새로 생기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성되거나 DNA가 파괴되게 되면 세포가 변이하게 돼서 암세포가 생성되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생성 과정에서 발생되는 돌연변이가 생길 때마다 암이 발생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암 발병률을 보일 것인데, 어떤 세포가 이런 돌연변이나 DNA의 파괴를 고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의 몸은 싸우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면역세포가 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발암물질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해서 면역세포가 없앨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이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세포가 무한으로 증식하여 주변에 정상세포를 침범하고, 이 세포들이 점점 커지다가 혈관을 타고 이동하게 되면 다른 장기로 전이가 이뤄지고 개체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흔히 알려져 있다시피 유전에 의해서 이런 돌연변이가 더 잘 생기는 유전자를 타고날 수도 있고,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이런 돌연변이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식습관이나 외부적인 뭔가의 습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몸에 계속해서 손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고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정확한 발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동물에게 투여했을 때 암이 발생하는 물질을 발암물질이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발암물질에는 자외선, 방사선, 미세먼지, 알코올, 담배 연기, 젓갈, 라돈, 바이러스, 곰팡이 독소, 가공육 등이 있습니다. 우선 자외선은 피부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렇다고 아예 자외선을 맞으면 안 되는 건 아니고, 자외선이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을 주기도 하므로 너무 장시간,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을 하거나 오랜 시간 활동하시는 분들만 자외선 선크림을 바른다거나 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마스크를 쓰는 것을 생활화하고, 방사선은 과도한 의학적인 검사를 지향하는 것으로 막을 수 있고, 알코올과 담배 연기, 젓갈, 가공육 등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나 곰팡이 독소 등은 저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하기는 어렵지만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라돈과 같은 물질들은 매트리스 같은 생활 속의 제품들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 물건을 고를 때 좀 더 신중히 고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젖과일과 가공육은 정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인데 발암물질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들의 제조 과정에서 첨가되는 아질산 나트륨과 단백질이 반응하여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발암물질의 양이 정말 한 번 먹으면 발암이 나타날 정도로 심각한 양이면 시중에 판매되지 않겠죠. 아예 먹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최대한 첨가물이 적게 들은 제품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설탕이 암을 키운다고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설탕은 발암물질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설탕이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만성 염증 반응이 유전자에 생긴 손상을 고쳐주는 기작을 저해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에는 설탕뿐만이 아니라 밀가루, 전분, 흰 쌀밥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도 포함이 되는데요. 특히 가루로 된 정제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가 빨라 급격하게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키므로 더욱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설탕이 직접적으로 암을 발생시키거나 암을 키우는 데에 기여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배제하고 먹는 것보다는 지정되어 있는 양만큼만 너무 과식하지 않을 정도로만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염증 반응을 없애는 것에는 채소, 과일 등에 존재하는 항산화 역할을 하는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과채류의 풍부한 식이섬유도 몸에 들어온 발암물질의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므로 채소나 과일류는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나 과일에는 설탕과 같은 과당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너무 많이 섭취하시는 것은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바쁘고 편리화된 사회에서 모든 발암물질을 피하고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암의 분명한 원인과 기작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발암물질인지 모른 채로 섭취되고 노출되는 것들도 존재할 것이고 사람에 따라서 민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 건강에 관심이 많고 건강하게만 챙겨 드시는 분도 암에 걸릴 수 있고 몇십 년 동안 술, 담배를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시거나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최대한 배제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통계청에 따르면 암의 5년 이내 생존율이 70%가량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암에 걸렸다고 모두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겨내야 하는 그런 숙제라고 생각해요. 암에 걸렸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